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골프에서의 MOI입니다. MOI는 아마도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골프 용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물체든지 그 MOI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그 물체가 회전하는 축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전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면 대부분 그 물체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MOI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4개의 사례를 보였습니다만 A는 드라이버 헤드의 샤프트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 B는 드라이버 헤드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 C는 아이언 헤드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 D는 골프공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을 보입니다. 회전축에 같은 소형 모터를 장착하고 같은 전류를 같은 시간 동안 인가하면 그림처럼 A의 회전 속도가 가장 느리고 골프공 D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B와 C는 그 중간인데 이때 회전 속도는 회전축에 대한 물체의 MOI에 반비례합니다. 즉, 회전축에 대한 물체의 MOI는 외부에서 비틀림 토크가 가해질 때 회전에 대한 저항 특성을 의미합니다. 역학골프, 즉 미케니컬 골프는 본인이 2009년 창안한 신조어로 역학으로 배우는 골프, 즉 골프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서 실전에 효과적으로 응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골프는 로프트각, 페이스각, 바운스각, 라이각 등 4개 각도의 각 정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한 각도 알고 타수 줄이기는 이 4가지 각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각종 트러블샷을 비롯한 실전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16년 출판한 생각하는 퍼팅은 퍼팅을 단순 반복 훈련으로 몸에 익혀야 할 기술이 아닌 퍼팅의 역학 원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골프는 궁극적으로 임팩트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출판한 세 번째 시리즈 골프는 임팩트 경기에서는 골프에서 탄도 특성, 특히 구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임팩트 현상을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종원의 역학골프 시리즈에서 다룬 해당 주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어렸을 적 얼음판에서 팽이치기 한 적이 있나요? 길쭉한 팽이와 넓적한 팽이 중 어느 팽이가 더 빨리 도나요? 또 어느 팽이가 오래 도나요?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나죠? 두 팽이의 무게가 같더라도 무게중심을 지나는 수직축에 대한 MOI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MOI가 크면 팽이채로 때려서, 즉 토크를 주어 팽이 회전을 주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MOI는 회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쭉한 팽이는 MOI가 작아서 쉽게 돌기도 하지만 대신 쉽게 감속하지요. 일단 팽이가 안정적으로 돌게 된 후 그대로 놓아두면 MOI가 큰 팽이는 회전 감소에 대한 저항도 크므로 회전을 오랫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두 팽이의 형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MOI는 회전 중심 축으로부터 구성 질량 요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커집니다. 외부에서 토크가 작용하지 않을 때 MOI와 회전 속도와의 관계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양팔을 길게 벌려 MOI를 크게 해야 스핀 동작 진입 시 회전 속도가 느려서 안정적으로 스핀 동작에 들어가기 쉽지요. 그 후는 양팔을 안쪽으로 오므리거나 머리 위로 뻗쳐 올려 회전축에 대한 MOI를 작게 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보드 다이빙 선수는 최초 서 있는 자세에서 도약할 때는 자기 몸의 MOI가 커서 회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터크 위치에서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MOI를 작게 해야
회전 동작이 쉬워집니다. 다시 입수하기 직전에는 몸을 최대한 펴서 MOI를 최대로 하면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 입수 시 물이 튀지 않게 됩니다. 체조 선수도 마찬가지로 MOI 변신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의 MOI는 주로 골프공, 클럽 헤드, 조립된 클럽의 MOI 등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골프공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MOI 외에 클럽 헤드만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수직과 수평축 및 샤프트 축에 대한 MOI, 샤프트와 손잡이가 조립된 전체 클럽의 손잡이 기준 MOI 등 모두 기준축에 대한 회전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물체의 성질, 즉 회전 관성을 의미합니다. 질량이 선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물체의 성질인 관성을 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골프공의 MOI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여기서는 클럽의 MOI만 다루겠습니다. 클럽 헤드의 MOI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수평과 수직축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으나 대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수직축의 MOI를 지칭하며 안팎으로 빗맞은 타구에 대한 관용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샤프트 축에 대한 클럽 헤드의 MOI도 자주 언급되는데 주로 MOI가 크면 페이드, 작으면 드로우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된 전체 클럽의 MOI는 손잡이 끝이나 손목 힌지 위치에 대한 MOI를 말하나 클럽 매칭이나 맞춤에서는 손잡이 끝에서 14인치 떨어진 지점 기준으로 정의하는 1차 모멘트인 스윙 무게와 비교해서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상적인 클럽 매칭 또는 맞춤 기술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특수 용어이지요. MOI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간단한 봉의 예를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질량과 길이가 주어진 균일봉의 질량은 0차 모멘트라고도 불립니다. 1차와 2차 모멘트는 모두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기준점을 먼저 설정한 후에 정의해야 합니다. 균일봉의 1차 모멘트도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0이지만 봉의 끝에 대해서는 0보다 크지요. 1차 모멘트는 전체 봉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기준점에 가해야 하는 토크를 의미하므로 기준점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1차 모멘트는 스윙 무게와 클럽 매칭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길이와 질량이 정해진 균일한 봉의 무게중심에 대한 MOI 상수는 12분의 1로 가장 작고 기준점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집니다. 예로 기준점이 봉의 끝이면 MOI 상수가 3분의 1이 되어 4배로 커지죠. 2차 모멘트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MOI는 기준점에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토크에 대한 회전 저항으로 선형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 변화에 대한 저항인 질량과 같은 개념이죠. 즉 동일한 외부 힘에 대해서 질량이 큰 물체의 가속이 어렵듯이 동일한 외부 토크에 대해서 MOI가 큰 물체의 회전 가속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프 헤드 관련 MOI를 흔히 빗맞은 타구에 대한 실수 관형성이라고 칭하며 이를 좋게 하기 위해 즉 MOI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중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클럽을 설계하게 됩니다. 주변 가중이란 회전 중심에서 먼 쪽에 질량을 분포시키는 설계 개념입니다. 주변 가중으로 MOI를 크게 하는 대표적인 실례로는 아령이 있습니다. 먼저 아령과 무게와 길이가 같으면서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 봉의 무게 중심에 대한 MOI를 질량 곱하기 길이 제곱으로 나눈 MOI 상수는 12분의 1이 됩니다. 전체 무게와 길이는 그대로 하고 무게 중심에서 가장 먼 양 끝에 질량을 반분해서 몰아놓으면 MOI 상수가 4분의 1로 균일봉의 12분의 1과 비교해서 3배로 MOI가 커집니다. 즉 아령의 중심을 손으로 잡고 빗을 때 3배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골프에서는
클럽 헤드, 특히 퍼터 헤드 설계에 도입하고 있는 주변 가중 설계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시 나중을 위해서 무게중심이 아닌 회전축에 대한 MOI 계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령을 다시 예로 들어서 무게중심 G가 아닌 다른 회전축 A에 대한 MOI는 무게중심 축에 대한 MOI에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즉, 무게중심 축에 대한 MOI가 가장 작고 무게중심에서 먼 회전축일수록 MOI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A점이 그림처럼 R형의 한쪽 끝인 경우 MOI는 무게중심에 대한 MOI의 2배가 되어 A점을 손으로 잡고 비틀 때 무게중심 기준축과 비교해서 2배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클럽 헤드의 MOI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 퍼터는 아이언 헤드와 비슷한 블레이드 형태로 제작되어 MOI가 작아서 퍼팅이 비교적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클럽 설계에서 혁신적인 돌풍을 일으킨 계기는 1959년 카를스텐 소라임의 MOI를 극대화한 사각형 퍼터 특허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무게를 덜어낸 단순한 사각형 형태의 퍼터 헤드가 특징이고 샤프트를 퍼터 헤드의 중간에 연결한 매우 낯설고 촌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지요. 1966년 카를스텐 소라임이 핑 회사를 설립하고 MOI를 크게 개선하면서도 세련된 모양의 앤서 퍼터를 출시하자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MOI를 극대화한 더욱 진화된 퍼터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에 우드나 아이언 헤드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MOI를 크게 하는 설계 개념을 주변 가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게 중심에서 먼 쪽으로 무게를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MOI를 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블레이드형 퍼터가 유행하던 시절인 1950년대 말에 카를스텐 소라임이 MOI를 크게 한 퍼터 특허의 핵심도 바로 주변 가중입니다. 블레이드형 퍼터 헤드의 총 무게와 단면적은 그대로 놓더라도 그림처럼 주변 가중 퍼터로 바꾸면 MOI 인자가 12분의 1에서 24분의 5로 2배 이상 MOI가 커집니다. 주변 가중의 산업 현장 응용 사례로는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회전축에 장착하는 MOI가 큰 바퀴인 플라이휠을 들 수 있죠. 원판 대신에 무게를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배치한 플라이휠의 MOI는 같은 무게, 같은 직경의 원판과 비교해서 MOI가 2배 가까이 커집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가볍고 강성이 작은 감나무 소재로 만든 우드헤드는 속이 꽉 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최적이 190cc 정도로 작아서 MOI도 작았지요. 1970년대 들어와 감나무보다 무겁고 강성이 큰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금속 헤드가 등장하면서 속이 빈 우드 헤드가 가능해졌지만 알루미늄의 강성도 충분히 크지 않아 헤드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감나무 우드와 비교해서 체적은 비슷했지만 주변 가중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헤드의 MOI를 대략 2배 가까이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출현한 그 유명한 GBB2는 질기고 강한 티타늄 소재를 이용하여 더 얇고 더 크게 헤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감나무 우드와 비교해서 체적은 2배 이상, MOI는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골프협회의 크기 규제를 만족하면서도 퍼터의 MOI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중, 즉 무게를 무게중심에서 먼 바깥쪽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위에 보인 예에서는 외곽 프레임은 철 소재로 최대한 무거운 테두리를 형성하고 안쪽과 바닥 소재는 가벼운 알루미늄을 채용하여
효과적으로 MOI를 극대화했습니다. 또 무게추도 최외곽 위치에 배치하여 MOI를 더욱 크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대 퍼터 설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OI가 다른 세 개의 퍼터로 빗맞은 퍼팅할 때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왼쪽은 헤디 속이 꽉 차서 무게중심에 대한 MOI가 가장 작은 황소는 퍼터, 가운데는 위아래에 빈 공간을 두고 주변으로 무게를 분포시켜 MOI를 크게 한 1960년대 유행한 앤서의 원조 퍼터, 오른쪽은 주변 가중 설계를 도입하여 MOI를 극대화한 현대 퍼터입니다. 이 세 퍼터로 MOI를 제외한 퍼터 무게, 퍼팅 속도 등 같은 충격 조건에서 빗맞은 퍼팅 시의 골프공과 퍼터 헤디 운동을 약간 과장해서 비교했는데 MOI가 클수록 충격 시 퍼터 헤드의 비틀림이 작아서 골프공의 조준선 이탈각도 MOI의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우드나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클럽 헤드의 MOI가 클수록 빗맞은 타구에 대한 실수 관용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정타 시에는 탄도나 구질에 미치는 MOI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골프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OI는 드라이버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수직과 수평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 MOI는 타면 좌우 및 상하로 빗맞은 타구에 의한 헤드의 회전운동에 저항하는 물성치로 크면 클수록 비틀림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즉 MOI가 크면 빗맞은 타구에 대한 관용성이 증가하여 그만큼 타구의 방향성이 향상됩니다. 드라이브 헤드의 수직축에 대한 MOI가 수평축에 대한 MOI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므로 주로 규제 대상이 되는 헤드 MOI는 수직축에 대한 MOI입니다. 한편 미국 골프협회가 규제하는 헤드 무게중심에 대한 MOI가 커지면 샤프트 축에 대한 헤드 MOI도 커집니다. 무게중심과 샤프트 축의 거리, 즉 헤드 중심 거리가 증가하면 샤프트 축 기준 MOI도 증가하지요. 증가한 MOI는 내리스윙 시 타면의 표적선 정렬을 위해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손목 토크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여 타구 시점에서 타면이 덜 닫혀서 슬라이스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슬라이스 구질을 개선하려면 되도록 중심거리가 작은 클럽이 유리합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샤프트 쪽으로 치우쳐 중심거리가 짧아지면 샤프트 측에 대한 MOI도 작아져 타구 직전 타면이 쉽게 닫힙니다. MOI를 크게 해서 실수 관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인 드라이버는 2004년 캘러웨이가 출시한 그레이트 빅 버사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소재인 단단한 타이타늄 소재를 채용하여 최적을 기존의 300cc에서 415cc로 크게 하면서 MOI를 크게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그러나 관용성과 비례하는 무게중심에 대한 MOI가 커지는 것은 좋으나 샤프트 축에 대한 MOI도 커져 슬라이스 구질이 되기 쉽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면 중앙 기준 중심 깊이 34mm의 무게중심 위치를 샤프트 쪽으로 6mm 이동시켜 그만큼 중심거리를 줄였습니다. 즉 무게중심에 대한 MOI는 그대로 크게 유지하되 샤프트 측에 대한 MOI는 작게 하여 관용성도 높이면서 슬라이스 구질을 개선하는 설계를 채택한 셈입니다. 물론 스윗스폿이 타면 중앙에서 안쪽으로 6mm 옮겨지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클럽 헤드에 대한 규제는 최대 크기, 최대 부피, 최대 MOI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460cc 최대 부피 규제는 2004년, 5,900g/cm 최대 MOI 규제는 2005년에 시행되었는데 주로 드라이버 헤드의 수직축에 대한 MOI가 규제 대상이지요. 아이언 헤드의 MOI는 드라이버 헤드 MOI의 약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드와 아이언 모두 수직축에 대한 MOI가 가장 크며
다른 축에 대한 MOI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에 그칩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헤드 등 모든 클럽 헤드에 대한 크기와 형상 규제는 별도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의 원칙은 전통적인 골프 클럽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언 헤드는 제조 방식에 따라 단조 아이언과 주조 아이언으로 나뉘는데, 단조 공정은 구조가 복잡한 헤드 제작에는 한계가 있어서 주조 공정과 비교해서 단순한 형상의 헤드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헤드 속이 꽉 차고 바닥이 얇은 특징을 가지므로 헤드의 무게중심에 대한 MOI도 작게 됩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비교적 높고 얕아서 자연 중심각이 작아지므로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쉬운 대신 타구 정확성과 제어성이 좋아 남자 프로 선수가 선호하는 아이언입니다. 타면이 두꺼워 충격 시 둔탁한 느낌을 주는데 COR도 작아져 그만큼 공 속도도 손실이 생깁니다. 단조 아이언의 헤드 아래쪽을 더 두텁게 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공을 쉽게 띄울 수 있고 MOI도 약간 커져서 관용성도 개선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COR이 작고 탄도도 높아져 비거리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여 타면 두께를 얇게 하면서 나머지 재료를 무게 중심에서 먼 쪽으로 주변 가중하는 배면 공간 아이언은 아마추어 경기자나 여자 프로 선수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MOI가 커서 관용성이 그만큼 좋아지고 무게 중심도 낮고 깊게 하여 공을 띄우기 쉽고 중력각도 커져 슬라이스 구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타면 두께가 얇아 COR이 약간 커져 공 속도도 증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타구 제어성이 나빠지는 게 단점입니다. 클럽 헤드의 무게중심에 대한 MOI는 외부의 토크에 대한 비틀림이나 회전에 대한 저항으로 MOI가 크면 그만큼 실수 관용성이 좋아져 아마추어 경기자가 선호하는 클럽의 특징입니다. 물론 타구 제어성은 나빠집니다. 주변 가중 설계 개념을 도입한 우드나 아이언, 배면 공간을 가진 아이언, 망치형 퍼터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무게중심에 대한 MOI가 작으면 타구 정확성이나 제어성이 좋아져 프로 선수가 선호하는 클럽의 특성입니다. 물론 타구 실수 관용성은 나빠집니다. 단조 아이언, 블레이드 퍼터, 중심거리가 작은 우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MOI는 실수 관용성과 타구 제어성이라는 상반되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드라이버 스윙 궤도와 스윙 평면상에서의 샤프트의 탄성 변형과 아울러 타면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면 역스윙 끝에서부터 초기 0.3초 동안은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타면이 주로 정면을 향합니다. 대략 클럽이 수평을 향하는 충격 시점 기준 약 0.04초 전부터는 타면이 충격 시점에서 스윙 진로에 정렬하기 위해 회전하기 시작하지요. 이 단계에서 타면 정렬을 위해 샤프트에 토크를 가해 비틀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저항하는 헤드의 성질이 샤프트 축에 대한 헤드의 MOI입니다. 드라이버의 샤프트 축에 대한 MOI는 무게 중심을 지나면서 샤프트 축의 평행인 경사축에 대한 헤드 자체의 MOI가 약 60%, 헤드 질량 곱하기 중심거리 제곱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샤프트 축에 대한 MOI가 너무 크면 헤드의 샤프트 비틀림에 대한 저항도 커져 충격 직전에 스윙 길로 기준 타면 정렬이 미처 안 되어 슬라이스 구질이 되기 쉽지요. 반대로 샤프트 쪽 MOI가 너무 작으면 타면 정렬이 과도해져 훅 구질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헤드의 MOI를 설명했고, 이제는 헤드, 샤프트, 손잡이 모두 조립된 전체 클럽의 MOI에 대한 얘기입니다.
클럽의 MOI는 타구 실수 관용성과는 관계가 없고 클럽 매칭과 맞춤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늘 대두되는 문제는 MOI 기준축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이죠. 개인 차이가 많은 스윙 동작 중 경기자가 강렬하게 느끼는 동적 스윙감으로써 MOI 기준축이 손목 힌지인지 흉골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 쓸어치기 위주의 경기자는 손목 힌지 기준을, 눌러치기를 선호한 경기자는 흉골 기준을 주장하기도 하며 그 둘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는 표준화하기 쉽고 측정이 편리한 손잡이 끝 기준 클럽의 MOI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골프 클럽의 MOI 매칭 과정에서 손목 힌지를 기준축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경기자의 손목 힌지 위치인 4인치와 손목 중앙인 5인치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클럽을 2인치 이상 내려잡고 스윙하는 브룩 핸더슨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의 경우는 손목 힌지 위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손목 힌지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클럽 손잡이 끝 기준으로 측정한 MOI를 이용해서 손잡이 기준 MOI G를 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MOI에서 클럽 전체 질량 곱하기 손목 힌지 거리 제곱만큼 빼면 MOI G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와 클럽의 MOI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럽 헤드 MOI 측정 장비는 대개 비틀림 진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때 MOI 측정 대상 물체의 기준 회전축을 따라 비틀림 단성을 가진 가느다란 봉을 물체에 연결하여 매달고 비틀림 진동을 시킬 때의 주기를 측정하여 MOI를 추정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원리로 도립형 비틀림 진자 방식을 이용한 정밀 MOI 측정기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장치로 무게중심에 대한 MOI뿐 아니고 샤프트 측에 대한 MOI 측정도 가능합니다. 클럽의 MOI 측정 장비로는 물리 진자 방식이 가능하지만 사용이 매우 불편하고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2006년 비틀림 진자 방식으로 개발된 골프 클럽 전용 MOI 정밀 측정기인 MOI 스피드 매치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물리 진자 방식으로 골프 클럽 손목 힌지 또는 손잡이 끝 기준 MOI를 직접 측정할 때의 주기는 2초 정도입니다. 이 방법의 성패는 마찰이 적은 클럽을 고정하는 힌지 제작 및 설치에 달려 있습니다. 볼 베어링을 이용하면 무난합니다만 위에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의 MOI 계산값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번호 차이의 아이언 MOI 차이는 약 20kg 제곱센티미터이며 이 정도 차이를 분별하려면 주기 측정 정밀도 0.005초가 필요합니다. 무게나 기지 측정 오차와 비교해서 MOI는 주기 측정 오차에 꽤 민감합니다. 스포츠 용품의 MOI 측정에 관심이 있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골프클럽 헤드와 같이 소형인 경우에는 세 줄 진자를, 테니스 라켓이나 야구 배트라면 물리 진자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단 주기를 측정할 때는 최소 30에서 40회 진동 시간을 측정한 후 평균 주기를 구해야 비교적 정확한 MOI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MOI 수식의 값을 대입할 때는 특히 일관된 단위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